고합으로 마감한 20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일 낙폭을 키워왔는데요. 이 기간 동안의 주가는 13.4% 하락했습니다. 주가와는 별개로 네이버의 실적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네이버의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한지 송유일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핫 종목 3가지 간단히 짚어봤고요. 이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번 주 핫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 소개할게요. 오늘 송유일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매니저님 퇴근 시간이 늦어지셨어요? 네. 네. 뭐 크게 원래 상관없는 금요일 날 부분인데 가장 빨리 퇴근하시는데 예, 되게 악재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호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예, 또 송유일 매니저 오래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이번 주 핫 종목 재밌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제주은행입니다. 뭐 금리 인상한다 얘기 나왔어요. 근데 유독 다른 은행도 움직이긴 했는데 제주은행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검색을 해도 안 나올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약간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제 지주사 제외하고 은행 관련주는 2개밖에 안 됩니다. 기업은행, 제주은행. 예. 1금융하고 2금융. 얘네예요, 그냥. 얘네인데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금융시장이 굉장히 침체되고 지금 무엇보다도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암울할 때는요. 중신용자들의 중금리 대출이 굉장히 폭증하게 됩니다. 폭증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더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금리 대출 시장의 규모 같은 경우는요. 35조 원입니다. 35조 원인데 우리나라 국내 대형 5개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점유율이 18%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지금 이제 제2금융권에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하면은 당연히 은행, 지주, 관련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여느 때와 다릅니다.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우려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악조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런 중금리 대출 위주로 취급을 하는 제2금융권 관련주들이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쪽 제2금융권에 있는 은행주들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까요? 지금 일단은 추세로 봤을 땐?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제주은행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요. 제주은행 지금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해왔거든요. 꾸준히 상승해오고 지금 무엇보다도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지금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안 거쳤고 지금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은 1차적인 매도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금리 인상이 이번에 일회성으로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오를 거다라는 관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모멘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단기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네. 하단이 내려온 상태에서 다음 달에 또 FOMC가 없고 그 다음 네. 달쯤에 노린다면 또 이벤트성으로 잠깐 짧은 수익 볼 수 있을까 예, 생각이 드네요. 이벤트성으로는 우리가 한번 진입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워낙에 지금 사실상 지금 시장이 어지럽기 네.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신다 하시면은 저는 비중 5% 미만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제주은행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매물 조정, 매물 소화 과정이라든가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다 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약간 관망세로 보시는 게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주은행 일단 다음 주에 좀 접근하는 거는 좀 자제하면 좋을 것 같고 이후 상황을 보면서 제주은행 매수 타이밍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일사료입니다. 자, 러시아 군 동원령 때문에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야, 여기 랠리가 또 시작됐어요. 네. 이거 지속이 될까요, 이쪽도? 여러분들이 한일사료 보신다고 하면은 가장 중점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곡물 가격입니다. 국제 그쵸. 곡물 가격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이제 만나기 전에 체크를 했는데 거의 한 지금 2%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빠지고 있고 지금 이제 사실상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오늘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주를 이루면서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상승분에 반납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곡물 가격도 지금 하락세 유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실적에 반영될 부분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되고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차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대외적인 악조건이 녹아들었다라고 보여지고
때문에 네. 약간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잡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지금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이 모멘텀으로 꾸준하게 상승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4월 25일에 15,000원까지 올랐었죠. 15,000원 찍고서는 계속 이제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다가 최근에 반등 나왔는데 사실 이 곡물 가격이라는 게 여러분들 진짜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체감하는 게 환율.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3년 거의 한 6개월 만에 지금 이제 굉장히 높은 환율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다시 연출되지 않는 이상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4월 25일 고점 15,000원까지는 정말 힘든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한일사료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러시아 전쟁이 계속해서 격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움직이는 모멘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곡물 가격에 의해서. 근데 지금 가격대는 아직까지 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한 구간이라고 하면요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아니면은 사실 쳐다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곡물 섹터 안에서 한일사료는 뭐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급등 안 한 종목들을 노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한일사료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곡물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얘 같은 경우는 연간 사료 생산 능력이 26만 톤에서 예. 27만 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상 한일사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캐파가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러시아를 재료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장주를 잡으셔야 됩니다. 재건주도 마찬가지예요. 재건주도 마찬가지고 곡물주도 무조건 대장주를 잡으셔야 되는데 사실 곡물 같은 경우는 한일사료 다음으로 이렇게 좀 파급력이 크겠다 하는 종목은 미비하기 때문에 네. 약간 저는 한일사료가 아니면은 하지 마라. 우선 이제 2등주 같은 경우는 쳐다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러시아와 관련된 뭐 재건주, 곡물주들은 대장주를 잡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한일 사료는 현재 흐름상 추가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은행과 한일사료 두 가지 종목 봤는데 이 두 가지 종목 공통점은 바로 비이성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 이번 세 번째 종목은 네이버인데요. 네네. 비이성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이라고도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네이버, 카카오까지 같이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빠졌기 때문에 반등 이제 네이버만 좀 놓고 볼게요.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8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유지하지 못했죠. 유지하지 못했는데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비단 네이버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카카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민주라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 이렇게 있습니다. 공통점, 예, 연초부터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국민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다 내려앉았는데 네이버만 좀 이제 중점적으로 보면요, 네이버는 사실 지난해 말 같은 경우는 소액 주주가 78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 기준으로 하면은 97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났네요.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저가 매수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저가 매수라고 생각하셔서 추매하신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외국인 움직임 한번 보면요. 1월부터 6월 사이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1,400억을 매도했습니다.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4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외국인 물량을 개인이 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상황 자체가 금리 인상도 껴있고 경기 침체 우려. 어떻게 보면 성장주 기술주들 굉장히 악조건에 만났기 네.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여기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사실 네이버가 안 좋아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뭐 얘가 지금 기업 가치가 훼손됐거나 펀더멘탈이 맞아요. 훼손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지금 대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진다는 점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얘가 가진 기업 가치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많이 충분히 추매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졌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카카오도 그럼 비슷한 의견인가요? 왜냐하면 네이버, 예. 카카오 비교를 해봐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묶여 있지만 네. 어차피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친구 따로 있을 것 네. 같기도 해서요. 사실 뭐 둘이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같은 분야의 회사인 거지 사실상 뭐 사업 분야라든가 굉장히 그냥 차별점이 많기 엮였죠. 또 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네. 약간 정말 우리가 정말 큰 이제 틀에서 보자고 네. 하면은 카카오도 같은 흐름입니다. 사실 같은 흐름이고 사실 저는 좀 약간 둘을 비교하자고 하면은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시간 많습니다. 많습니까? 네.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약간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단기로 작용할 만한 네. 모멘텀을 놓고 봐야 됩니다. 놓고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더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봐요, 사실. 예.
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신사업에도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투자를 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가칭 N 배달이라고요. 지금 이제 배달 관련 사업에도 진출한다라는 지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근데 네이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내용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사실상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치 플랫폼 굉장히 큰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N 배달이라는 것과 지금 이제 서치 플랫폼이 협업을 한다고 하면은 네. 지금 기존에 있었던 배달앱을 뛰어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외에도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보나 아직까지도 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 면에서도 사실상 네이버에 비해서는 어떻게 조금 실적 개선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나마 이제 꾸준하게 신사업 위주로 지금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큰 틀에서 보면은 아마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네이버, 카카오 놓고 본다고 하면 네이버가 좀 더 유력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그래도 조금 우세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그 빨리 퇴근하시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이 봤을 때 이제 분할 매수 관점 괜찮다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아직 봐야 할 리스크라든지 악재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가장 큰 악재, 이 성장주 기술주들한테 있어서 가장 큰 악재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거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작용을 그러니까요.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소한 연 말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비단 사실상 이런 영향은 얘네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4분기 지금 이제 국제 디램 가격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네. 나왔는데 사실 지금 얘네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는 모멘텀, 가장 빨리 반응할 모멘텀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사실 네이버는 지금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경계감이 과대하게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좀 더 빠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매도 관점이 아닌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한 종목이 5종목에서 3종목 줄었거든요. 네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네네. 따로 뭐 이제 영상이나 그쪽에서도 나눠야겠죠?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했는데요. 사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맞아요. 송유 매니저 검색하시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더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 검색하셔서 주말 동안 좋은 투자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는요.